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시탑5 박미라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인데요.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며 지수를 아래쪽으로 끌어당기기도 했죠. 중동발 불안감에 투자 심리도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종목별로 차별화가 진행되는 만큼 보다 철저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바로 소개해드리죠.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황민영 멘토님의 탑5 종목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세아베스텔인데요. 거래소의 철강주이기도 하죠. 5거래일째 상승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삼성 SDI 대표적인 2차전지 관련주인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공방이 치열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종목은 대원화성인데 어제 급등이 오늘은 숨고르기가 이어지는 종목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SKCNC 중국 진출을 들리고 있죠. 2% 이상 오늘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코라홀딩스인데요. 신차 라인업 확대 기대감 나오고 있지만 주가는 오늘 쉬어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지금 바로 세워드리죠. 탑1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세아베스텔 거래소의 철강주이죠. 포스코 특수가 인수효과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세아베스텔인데 차트를 보니까 5거래 연속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세아베스텔입니다. 세아베스텔은 대표적인 이제 철강 업체라고 알고 계실 거고요. 네. 세아베스텔의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최근 들어서 이제 포스코 특수강에 대한 인수가 완료가 됐죠. 네. 주당 인수 기대감으로 이제 22,250원으로 일단 세아베스텔의 포스코에 대한 특수강 지분이 54.8%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포스코 특수강의 경우에는 이제 탄소 합금강 쪽에 대한 증설 효과로 인해서 가동률이 거의 이제 60% 정도대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건 2012년도부터 꾸준하게 가동률은 증가하고 있는 추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탄소 합금강 쪽에서 이제 강점을 지니고 있는 부분이 이제 바로 세아베스텔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포스코 특수강과 세아베스텔에 대한 이 두 기업의 시너지 효과가 앞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특수강 쪽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지금 52.6%를 이미 확보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포스코 특수강 인수 효과는 추가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 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세아베스텔하고 이제 포스코 특수강의 경우에는 제품별로 봤을 때 매출 비중, 매출처 자체가 좀 다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세아베스텔 쪽에서는 자동차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36.1% 정도 비중이 되어 있고요. 포스코 특수강의 경우에는 자동차 쪽에서는 비중이 8% 정도고 그 다음에 산업기계 쪽에서 35% 정도 비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아베스텔하고 포스코 특수강의 인수, 이 효과로 인해서 네. 이 매출처에 대한 다변화 효과도 향후에 세아베스텔의 실적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두 번째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로 보면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또 드릴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기관하고 투신, 연기금 쪽에서도 꾸준하게 매수세가 좀 붙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나왔던 공시 내용이 또 있었는데요. 일단 수급적인 측면을 먼저 확인해 보고 나머지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아베스텔의 수급 흐름을 보게 되면요. 일단 기관 쪽에서 현재 2거래 연속으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 쪽에서 투신 쪽, 그 다음에 연기금 쪽에서도 꾸준하게 안정적인 수급 동향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철강 업체들의 경우에는 최근에 수급이 많이 붙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철강 업체들이 이렇게 이제 수급이 붙고 있는 그런 모습은 일단 현대제철과 이제 현대제철의 합병 관련 이슈도 좀 있겠지만 중요한 건 최근에 이제 유럽 쪽에서 나왔던 이슈 중에 유럽에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 제품,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반덤핑 과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도 나왔었습니다. 네. 역시 이제 철강석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많이 올라가지 못한 상황인데 이런 이벤트성 그 재료가 결국은 철강 업체들, 국내 업체들에게는 어쨌든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세아베스텔의 흐름을 또 우리가
향후에 좀 긍정적으로 우리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차트를 보니까 거의 뭐 전고점 돌파 시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박스권 상단에 위치했는데, 자, 이를 돌파하기 위한 어떤 강력한 한방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일단 세아베스틸의 뭐 한방이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뭐 철강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좀 눌려 있어요. 위축이 좀 돼 있고요. 그리고 철강 업체들 쪽에서 뭐 한방이라고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아마도 건설 경기 회복이 아닐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건설 경기가 점차 이제 회복세를 보이면서 어쨌든 뭐 건축물이 많이 이제 설치가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철강에 대한 수요도 분명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세아베스틸 역시도 이런 철강주 쪽에 대한 뭐 수요가 좀 철강제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같이 또 이런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세아베스틸 관심 있으신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텐데 지금 접근해도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좀 조정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 봐야 하는 것인지 가격적인 부분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가격적인 측면에서 차트 흐름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흐름을 잠깐 보게 되면요. 1월달 초까지만 해도 좀 많이 눌렸어요.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 이제 반등을 시도해주고 있는 자리인데요. 과거의 주가 추이로 봤을 때는 이제 박스권이라고 표현했던 건 아마 이 자리를 보고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35,000원 정도대가 과거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인데, 중요한 건 이제 시장에서 일단 모멘텀이 없었을 때하고 이제 모멘텀이 생겨나기 시작했을 때하고의 그 가치는 분명히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아베스틸은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박스권 상단 부분이라고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위에서부터 떨어지고 있던 이 하락 추세는 이미 전환을 시켜놨고요. 이 추세를 전환시킴과 동시에 오늘도 역시 0.7% 좀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반등이 박스권 상단 부분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역시 추가적인 반등은 충분하다라는 관점에서 다 끌고 가시는 전략이 맞고요. 이 전략대로 본다면 이제 목표가의 경우에는 39,000원 정도 자리가 적절한 목표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세아베스틸 39,000원까지 한번 홀딩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탑2 오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삼성 SDI죠. 2차전지 고성장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SDI 하면 대표적인 2차 전지 수혜주로 유명한데요. 전기차 배터리 하면 삼성 SDI 이런 또 공식이 성립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삼성 SDI가 전기차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던 게 지난해 이제 BMW i3에 납품을 시작하면서부터였죠. 자, 삼성 SDI는 이제 BMW 쪽에서 이런 이제 납품 효과가 주가에 또 반영이 되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악재로 한번 반영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그 기사를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요, 이 BMW하고 관련해서 LG 화학 쪽에서 BMW가 매출처 다변화를 위해서 LG화학의 납품처를 또 다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루머가 나왔었어요. 삼성 입장에서는 철렁했겠네요. 그렇죠. 삼성 SDI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그렇고, 그다음에 삼성 SDI 측에서도 역시 그런 이제 그 좀 안 좋은 소식이 나왔었는데 결국은 BMW 측에서 좀 강하게 이에 대한 대응을 했습니다. BMW 측에서는 이런 사실은 이런 이제 루머에 대해서는 결코 사실이 아니고 우리는 삼성 SDI 쪽과 계속해서 협력 관계를 넓혀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는 단기 한번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결국은 이후에 다시 반등을 주면서 역시 이제 상승에 대한 상승폭이 좀 확대되는 모습이 분명히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SDI 쪽에서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되는 한 가지 이슈는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입니다. 자, 지금 전기차에 대한 그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 전기차를 충전하는 충전소들도 하나둘씩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조금도 지급이 되는 그런 시기에서 글로벌 시장 안에서 메이저 업체들이 계속해서 전기차를 또 출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전기차는 수요가 꾸준하게 발생될 수 있다. 그리고 성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이런 이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 SDI 쪽에서 그동안에 성장성이 좀 정체가 됐던 부분이 소형 2차 전지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지난해 하반기에 갤럭시 노트 4하고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에 갤럭시 S6에 대한 신제품 출시 효과 역시도 삼성 SDI에 어떻게 보면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삼성 SDI 하면 또 삼성그룹의 어떤 지배구조 이슈 관련해서도 좀 민감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은 그냥 배제하고 오로지 전기차에 대한 수요 이것만 중점적으로 보면 괜찮을까요? 자, 삼성 SDI 쪽에서 이제 네. 뭐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건희 회장이 부재 뉴스가 있었고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삼성 쪽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앞으로 삼성이 이제 먹거리를 어떻게 찾아가야 될까 그 부분에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2차 전지 사업 부분을 키워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뭐 M&A에 대한 이슈도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바로 2차 전지 쪽이고요. 네. 그에 따라서 삼성 SDI가 주축으로 삼성전자, 뭐 삼성그룹 안에서의 어떻게 보면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이제 주요 역할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삼성 SDI가 어떻게 보면 지배구조 개편에서도 최대 또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일단은 조금 매물벽에 부딪히면서 주가가 좀 빠르게 올라가지 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네, 삼성 SDI를 지금 매수 네. 관점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드린 거고요. 뭐 추세도 최근 들어서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매수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오르는 같은 자리, 눌림목 자리에서는 삼성 SDI를 좀 분할로 매수 관점에서 이제 가져가시는 게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분할 매수로 대응해봐도 괜찮은 종목이었죠. 삼성 SDI 살펴봐 드렸습니다. 탑3 오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대원화성인데요. 어제 급등 이후 오늘은 숨고르기가 나오고 있죠. 실적 턴어라운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2% 정도 밀리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거래소 쪽에 뭐 화학주이기도 하죠. 대원화성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들어볼까요? 네, 대원화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대원화성이라는 기업은 이제 화학 업종으로 이제 포함이 되는데, 지금 이제 계절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네.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봄철, 이제 겨울에서 이제 봄철로 넘어가면 그렇죠. 이제 날씨도 또 화사해지고, 네. 그에 따라서 우리가 또 인테리어를 또 가꾸게 됩니다. 맞습니다. 요즘도 그런 계획 혹시 있으신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봄이다 보니까 옷장도 바꾸지만 벽지도 어떻게 바꿔볼까 이런 인테리어 구상을 꼭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네. 계절적으로 이제 봄이 되면은 뭔가 이제 마음도 들뜨고 그에 따라서 네. 이제 그 인테리어 쪽으로 많이 표출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봄철에 또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결혼이죠, 그죠? 네. 그리고 겨울철에는 이사를 잘 못하지만 또 봄철 같은 경우 이사를 또 많이 합니다. 네, 항상 피크죠. 그렇죠. 예. 이렇게 이사단 이제 결혼에 대한 수요 그리고 인테리어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은 결국은 대형화성이라는 이 기업이 주력 제품인 이제 벽지 쪽이나 합성 피력에 대한 수요도 분명히 증가하게 네.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화성을 지금 보고 있는 첫 번째 모멘텀은 바로 계절적인 수요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가장 큰 중요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모멘텀이 되겠죠. 네. 요즘 벽지도 상당히 프리미엄 제품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수혜가 좀 많을 것 같네요, 보니까. 근데 최근 건설 경기도 좋아지고 예. 있다고 하는 게 실수요가 그만큼 증가하고 있고요. 실수요의 증가는 결국은 인테리어를 분명히 꾸며야 됩니다. 그냥 그 벽면이 없는 상태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결국은 이제 벽지에 대한 수요가 느는 시기가 바로 봄철이고요. 자, 그리고 대원화성의 경우에는 또 이제 한 가지 또 중요한 모멘텀이 있는 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액 기준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난해 대비했을 때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이제 21.6% 그리고 172% 정도의 증가세가 나왔고요. 순이익이 60억 정도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2014년도에 이미 턴어라운드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봄철 계절적인 성수기에 진입하는 효과 역시도 대원화성의 주가 흐름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대원화성의 지금 현재 바라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 있는 대원화성 세 번째 종목으로 확인해 드렸습니다. 탑4 오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SK CNC, SK그룹 지배구조 개편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SK CNC 일단은 어제 좀 하락한 이후 오늘은 조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SK CNC, 전반적으로 SK그룹이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하나 있죠. 바로 지배구조 개편입니다. 예. 네, 지배구조 개편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저는 SK CNC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최근에 SK텔레콤하고 SK브로드밴드, SK브로드밴드의 지분은 이제 SK텔레콤 쪽에서 이제 100% 그렇죠. 자회사로 가져가겠다라는 이슈도 있었고요. 네. 이게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좀 넓은 시각에서 본다면 결국은 SK CNC가
SK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바로 이제 실제 어떻게 보면은 지주 회사라고 지금 나와 있긴 그렇죠. 하지만 네. 이 지주 회사의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또 SK CNC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실질적인 지배 회사는 바로 오. SK CNC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SK 브로드밴드하고 SK 텔레콤의 합병에 대한 뉴스, 근데 자회사 편입에 대한 얘기도 있었지만 결국은 좀 넓은 시각에서 본다면 SK그룹이 이 지배구조 개편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앞으로 향후에 SK CNC하고 SK와의 합병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우리가 배제시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SK CNC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 빠진 적이 있었는데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이 이슈가 다시 해소가 된 이유가 바로 SK 이 그룹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이슈가 나왔기 때문이죠. 결국은 SK CNC하고 SK가 합병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어떤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또 과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봤을 때는 당장 SK CNC에 대한 어떤 합병 시너지 효과나 이런 이벤트성 재료들이 시장에 많이 노출이 되진 않았지만 SK그룹에서 만약에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고한 어떤 포지션을 취해주게 된다면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건 SK CNC다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SK그룹과의 합병 기대가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 종목이었죠. SK CNC 소개해드렸습니다. 탑5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코라오 홀딩스인데요. 라오스의 삼성전자로 뽑히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도 주가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라오스의 삼성전자라 어떤 뜻인지 궁금합니다. 멘토님. 네, 그만큼 코라홀딩스라는 기업이 라오스 지역에서 네. 삼성전자만큼이나 지금 시장 규모를 많이 확보해 놓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코라홀딩스라는 기업이 최근 들어서 이제 신차 CKD 쪽에 진출을 해서 네. 현대차나 기아차에 대한 조립 제품을 이제 라오스 지역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이제 판매를 담당을 하고 쉽게 있는데. 생각해 보면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그런 회사인가요? 아니요. 부품 관련해서 회사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엔 좀 그렇고, 어쨌든 예. 부품 쪽도 분명히 관련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코라홀딩스라는 기업이 라오스 지역에서 네. 오토바이 판매를 그렇군요. 담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네. 라오스 지역에 대해 그 문화를 보게 되면 거의 자전거하고 오토바이를 많이 활용하죠. 네, 이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코라홀딩스가 그 시장 전체를 거의 장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모멘텀 중에 하나가 신차 CKD라는 그 사업인데요. 이게 현대차하고 기아차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브랜드를 가지고 라오스 지역에서 CKD라는 게 반조립 제품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조립되지 않은 자체 상품을 가지고 와서 라오스 지역에서 다시 결합을 해서 판매하는 걸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코라홀딩스고요. 이 기업은 이제 신차 CKD 판매가 사실 그렇게 매출 비중이 크지는 않았어요. 네. 지난해 같은 경우에 19% 정도 매출 비중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27% 정도까지 확대가 될 전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계절적인 부분은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업이 국내 쪽에서는 국내 쪽이 아니라 이제 라오스 지역에서 오토바이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이긴 하지만 네. 최근에 이 기업이 KR 모터스라는 기업을 또 인수를 했습니다. KR 모터스는 이제 과거에는 S&T 모터스라는 기업인데 이름을 바꾼 거죠. 그래서 KR 모터스를 통해서 국내 쪽에 오토바이 판매를 또 담당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자, 오토바이 겨울철에 못 합니다. 그죠? 오토바이 겨울철에 타다 보면은 빙판에서 사고 위험도 있고, 분명히 또 추워서 탈 수가 없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봄철로 넘어가게 되면 날씨가 또 따뜻하기 때문에 오토바이에 대한 매출이 또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회사 쪽에 대한 그 실적적인 측면에서 지금 현재 성수기업과에 진입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적자였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50억 정도의 흑자 가능성을 지금 시장에서 또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타이틀 중에 하나가 라오스의 삼성전자다라는 뜻은 역시 라오스 지역에서의 그만큼 매출처를 확보를 해놓은 시장 규모를 많이 확보해 놓은 상황이고, 그만큼 라오스 지역에서 50% 이상의 모터사이클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코라홀딩스의 실적에 대한 부분은 누구나 걱정하지 않을 만큼 안정적인 실적을 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좀 차트를 보면 조금 우려스러운 게 많이 좀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아직도 약간 우하향하면서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 것인지, 좀 성장 가능성, 상승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네, 차트를 먼저 잡아드리기 전에 이제 실적부터 먼저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라홀딩스의 이제 실적 추이를 잠깐 확인을 해보면요. 네. 2013년도, 2014년도의 실적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2013년도 연간 순이익이 277억 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 9월 3분기까지 실적이 나온 게 223억이었습니다. 이미 지난해 3분기에 2013년도 연간 실적을 이미 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9%대, 그리고 순이익률이 8% 정도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주가가 가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인수, SNH 모터스를 인수하는 데 발생되는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자동차 판매 부진, 이런 것들이 이제 일시적인 주가 흐름에 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실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충분하게 지금 디스카운트가 많이 이뤄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차트 잠깐 보면서 전략들을 잠깐 살펴드리면요. 네. 코라홀딩스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주가 꽤 많이 밀린 상황이에요. 지금 15,000원 정도 부근에서 저점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고점 자리가 이제 2만원 정도, 이 자리 안에서 거의 이제 좀 장기간의 박스권의 흐름을 좀 나타내주고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실적은 분명 2013년도 대비했을 때 2014년도는 더 좋을 전망이고, 꾸준하게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바라봤을 때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목표가는 3만원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라홀딩스까지 살펴봤는데, 이렇게 살펴본 종목 5개 가운데 오늘의 탑픽주 비중할대 1등주는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탑픽주는 SK CNC였습니다. 네, SK그룹의 거의 실제 소유자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SK CNC 비중이 큰 그런 종목인데요. 일단 이 종목 꼽으셨습니다. 자세한 대응 전략 들어볼게요. 네, SK CNC를 꼽은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건 SK그룹 안에서의 지배구조 개편이 가장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랬고요. 네. 지난해 삼성전자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관련주들이 정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올해는 가장 주목해야 될 기업은 바로 SK그룹이다.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SK CNC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전략들 자세하게 좀 살펴봐 드리면요. SK CNC의 수급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냄새를 분명히 맡은 거죠. 그죠? 그래서 기관 쪽에서 꾸준하게 이제 매집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 쪽, 투신, 연기금 쪽에서 최근 들어서 많은 매집 물량이 나왔었습니다. 자, 주가 차트 흐름을 보면서 자세한 전략들을 세워드리면, 자, SK CNC라는 기업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장을 해온 기업입니다. 꾸준하게 성장을 해온 만큼 주가의 흐름 역시도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최근 들어서 주가 조정은 분명히 있긴 했었지만 20만원 부근에서 안정적인 정착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추세상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 그 저점 자리를 확인시켜주는 자리가 나왔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제 단기적인 하락 흐름을 좀 최근에 이탈하는, 그리고 넘어서는 그런 모습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이제 상승 추세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돌파 이후에 한 번 더, 눌림목 과정이 지금 현재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SK CNC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대에서 당연히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이 매수의 관점으로 봤을 때, 목표가를 산정할 때는 어떤 식으로 이제 산정을 해드리느냐. 현재 구간대 안에서 이제 매수가 가능한, 그런 기업이고, 목표가의 경우에는 이전 고점 자리가 27만 4천 정도 자리였는데, 목표가는 27만 4천 원보다는 조금 더 높은 자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너지 효과를 봤을 때, 그래서 29만 원 정도 자리가 정확한, 목표가로 일단 중기적인 관점에서 목표가로 제시를 드리겠는데, SK CNC 눌림목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올해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남아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보유하시면 정말 좋은 결과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네, SK CNC 현재가 매수 가능하다. 목표가는 29만 원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끝으로 멘토님, 이번 주말에 저희 수요일에 함께 하시는 분이죠. 이광무 멘토님과 함께 강연회 여신다고요. 어느 지역에서 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처음으로 이제 부산에 내려갈 생각입니다. 네. 제가 이제 강연회를 진행하다 보면 부산에 계신 분들이 부산에서도 해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와서 이번에 저 혼자 내려가는 게 아니고 저와 이광무 멘토님과 둘이서 이번 주 토요일 2시부터 서면 지역입니다. 서면 쪽에 있는 NH투자증권에서 강연회를 진행합니다. 네, 이번에 처음 내려가는 만큼 많은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기회 놓치시면 부산에 계신 여러분들 후회하게 되실 겁니다. 모두 오셔서 좋은 정보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말 봄 기운을 가득 느낄 수 있다라고 하죠.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